제 의뢰인이 주범들과 나눈 카카오톡과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보험 사고를 입증해야 되니까 블랙박스를 키고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보험 사기 공모와 관련된 대화가 나오면 큰일 나니 차 안에서는 절대 아무런 대화도 하고 가지 마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약속된 장소에서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뒤에 오는 차량의 운전자랑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보험 사기 범죄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도 보험 사기 사건을 2건을 맡아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해당 보험 사기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요, 경찰이 어떻게 보험 사기 범죄를 수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보험 사기 범죄가 일반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 또한 알게 되었기에 본 영상을 급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험 사기 범죄는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가 지금 도표를 올려드릴 텐데요. 형법 제347조에서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죄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더욱 엄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는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돼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제가 또 도표를 올려드릴 텐데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가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기존의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 규정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 규정이 엄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돼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보험 사기 범죄 수사를 받으면서 겪었던 경찰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배신을 해서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보험 사기 범죄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자들의 의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끈끈하고 굳건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 주범들이 수사를 받다가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자백을 하고 형을 감경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주범들이 먼저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공범들의 경우에는 자백의 시점을 놓쳐가지고 오히려 주범들보다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에도 8명의 범죄자들이요, 2대의 차량에 나눠 탔습니다. 즉 앞에 차에는 4명, 뒤에 차에는 4명이 나눠 탔고요. 같이 여행을 가는 길에 뒤에 차가 앞에 차를 약속한 장소에서 들이받기로 그렇게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앞에 차의 운전자와 뒤에 차의 운전자가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눠 탄 사람들, 즉 앞에 차의 3명과 뒤에 차의 3명은 주범이 같이 보험 사기 범죄를 하자, 문제될 게 없다, 내가 예전에도 몇 번 했는데 걸린 적이 없다 라고 해서 단순 가담하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 약속한 대로 보험 사기 범죄를 공모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뒤에 차가 앞에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 주범들이 옆에 탄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딱 한 번밖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자기를 소환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상담을 와가지고 보험 사기 범죄로 부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절대 보험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연루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도 정말 의아했어요. 아니 그런데 경찰이 본인을 왜 보험 사기 범죄로 부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경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경찰이 앞에 차량과 뒤에 차량의 단 8명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보험 사기가 아니다. 정말로 우연찮게 사고가 났다. 자신들은 보험 사기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렇죠. 이 8명의 사람들이 입을 딱 맞춰버리면 보험 사기 범죄는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그렇게 무능하거나 무식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느냐? 약한 고리부터 끊어냅니다. 즉, 이 8명의 통화 기록을 모두 조회를 해요. 물론 그 통화 기록을 조회했다고 해서 어떤 통화를 했는지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소환한 날부터 이 8명의 통화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의뢰인한테 그랬어요.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다 교과서에서 하는 이론적인 말이고 오히려 범죄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바꿨다. 내지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모두 다 지워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의뢰인과 같이 보험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로부터 보험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먼저 그 사람들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모두 공개해서 다 까야 됩니다. 이거 봐라, 나는 정말 몰랐다.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내지는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다 삭제됐는데 복구를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 봐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보험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보십시오. 보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라고 까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찰관이 제 의뢰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이 삭제됐다면 경찰에 맡겨서 포렌식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이 그 중에 단 어느 곳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왜 이행 안 합니까?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고 무죄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경찰관님한테 휴식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제 의뢰인과 밖에 나와서 의뢰인분에게 다음과 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경찰관님이 제안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지 핸드폰 포렌식 조사를 거부하느냐? 최소한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제 의뢰인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어요. 본인이 원래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뜰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핸드폰은 제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 맡기고 갈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요. 긴장한다고 거짓으로 뜨지 않습니다. 측정 불가라고 뜰 수는 있어도 긴장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도 아닌 게 거짓말이라고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핸드폰 포렌식 조사요. 핸드폰을 맡기고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심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핸드폰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제 의뢰인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주범도 아닌데 주범들이 먼저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무죄를 주장을 하지만 법원에 가서 판사님이 이러한 무수히 많은 간접 증거들을 보면서 본인의 말을 정말 믿어줄 것 같냐. 그리고 빨리 형을 감경받으려면 보험회사와 합의해야 되는데 주범들이 또는 다른 공범들이 먼저 합의를 해서 보험금을 변제해버리면 본인들은 합의하고 싶어도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 이건 완전히 시간 싸움이다. 라고 제 의뢰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의뢰인분이 담배를 한 대 피겠대요. 담배를 핀다는 거는 결국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건데 담배를 한 대 피우시더니 인정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 의뢰인이 주범들과 나눈 카카오톡과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보험 사고를 입증해야 되니까 블랙박스를 키고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보험 사기 공모와 관련된 대화가 나오면 큰일 나니 차 안에서는 절대 아무런 대화도 하고 가지 마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약속된 장소에서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뒤에 오는 차량의 운전자랑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게 나옵니다. 더욱 웃긴 거는요, 이 주범들이 보험사기 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고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 차량에 탑승한 나머지 6명들하고요 엄청난 전화 통화를 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살갑지도 않고 전화 통화를 안 했던 사람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통화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주범들은요,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요, 핸드폰을 맡기고 가겠는데 자기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른 핸드폰으로 옮겨놓고 나서 그리고 경찰에 제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경찰에 핸드폰을 제출하게 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심지어 핸드폰이 어떤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박살이 났대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나 보험사기 범죄 공모했어요.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 법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부인하면요, 이러한 간접 증거들만으로 충분히 보험사기 범죄 유죄가 인정이 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오히려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끝까지 말을 맞춰서 부인하면 되겠지, 무죄가 인정되겠지 라는 착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경찰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범들이 먼저 배신합니다. 보험회사랑 먼저 합의해서 자신의 죄책을 감경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담자에 불과하다면요, 빨리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보험사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고 해당 보험 피해 금액을 변제해서 자신의 죄책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험사기 범죄에 한 번만 가담했고 과거에 동종 보험사기 범죄 전력이 없다면 이렇게 빨리 합의하는 것이 기소유예로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험사기 범죄는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해당되고 부진정 연대 책임입니다. 단순히 가담만 해서 전체 보험금 중에 일부만 받았다라고 해서 그 일부만 배상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전체 금액을 배상해야 돼요. 내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아야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요, 비면책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아셔야 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보험사기 범죄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보험사기 범죄에 단순 가담하셨더라 하더라도 빨리 자백하고 보험회사랑 합의해서 보험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